네, 반갑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시장이 강세 출발했다가 약보합으로 떨어지면서 살짝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심 때문일 거라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좋은 지표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제 FOMC 쪽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또 매파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걱정을 사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결과물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이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어떤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오후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물량이 커진다라면 부담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형주들이 일단 약보합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을 본다면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고요.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 악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장품주들이 또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뭐 호텔 신라라든지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이슈가 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중국이 전부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내용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 5일선 위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조금 내리든 말든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아래쪽 포인트 2600포인트 아래쪽에 나오긴 합니다만 2560, 70 요 정도의 또 지지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600포인트가 또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국면에서 들어와 준다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나쁘지 않죠. RSI 지표가 과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RSI 지표가 과매수가 나왔다 해서 바로 조정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더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해주고 나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직은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상황으로 본다라면요, 아침에 떠서 시작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지선을 좀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보여지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주게 된다면 오후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살펴보고, 대신에 위쪽 라인대에서 저항대가 또 있어요. 2640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저항대가 또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렵겠고, 시간적인 부분을 보고 간다라면 한 뭐 2시 넘어서나 이제 상승 기조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확 들어와 준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가 지금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약세 흐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조금 약세 보이면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죠.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겠지만 2차전지가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가 조금 주춤거린다 그렇다면 바로 2차전지가 또 매수세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격도 같은 경우도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RSI 지표가 과매수로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봅니다. 수급 보시면 아직까지는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규모 자체는 지금 1,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뭐 오후까지 가서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00억을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뭐 공격적으로 매도를 확장하는 그런 위치까지는 가지 못했다라 볼 수 있겠고요. 3,000억 정도 매도가 나와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모습들이 매수세를 더 확장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괜찮죠.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 쪽 먼저 살펴보시면 12일날 매도가 조금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뭐 엊그저께 보시면 4,0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6월 8일날 3,800억 매도가 있었지만 그 전에 또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사고 조금 파는 형태의 움직임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 국면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요, 단기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위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금 당장은 매수 포인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요거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좀 치고 이렇게 차익 실현을 좀 빼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수급은 또 조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외국인 매도가 진정이 되어야지만이 대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될 테고 낙폭이 조금 축소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마 2차전지 쪽의 움직임들이 괜찮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거래소 쪽 움직임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있습니다만 뭐 0.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기아 같은 경우가 1.5% 조금 많이 빠진 축에 속하는데 1.5% 빠진 거 가지고 뭐 벌벌 떨 이유는 없겠죠.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0.8, 에너지솔루션 0.3,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95 뭐 이 정도라서 뭐 전날 5% 올라오고 뭐 1, 2% 빠지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뭐 크게 보시면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올라와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인데 지금은 코스피 쪽에 있는 2차전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 코스닥 쪽이 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찬밥 신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크게 올라간 종목 별로 없어요. 또 크게 내린 종목도 별로 없고 크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처럼 많이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뭐 그냥 저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오늘 조금 재미가 없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 오늘 조금 올라갔네요. 예, 이런 모습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면서 중대용주 또는 중소용주 이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조금은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 BM이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플러스 3%대. 둘 다 잘 되고 있죠. LNF도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고요. 뭐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처럼 코스피 쪽에서 움직임이 조금 약해지고요. 코스닥 쪽에서 강해진다라면 아마 2차전지 쪽의 움직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기전자 관련한 부품 쪽에서도 조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장비, 소부장 이런 쪽에서는 약세 좀 보이고요. 외국인 매도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타이밍 속에서 2차전지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제 WCP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고요. 포스코 DX, 성인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처럼 이제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2차전지 쪽을 중심으로 한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성 FNC는 오늘 18%는 올라갔습니다. 와, 이것도 대박 치고 있네요. 신고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새롭게 또 주목을 받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으니까 흐름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내려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단기적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오늘은 2차전지를 제외하면은 또 볼만한 게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또 자금을 흡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금의 이동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주도 움직임 볼게요. 오늘은 아직은 상한가는 없는 편입니다. 갔다가 풀리고 막 그런 모습이라서 아직은 없고요. 레이저셀하고요. 인산가가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수 스페셜도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2차전지 흐름을 타고 가는 거겠죠. 코롱 모빌리티 그룹 이것도 오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사마 알미늄, 오스테오닉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19개 정도 되어 있고요. 화천기계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그 다음에 TCC 스틸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내려보면은 1.7%. 1.7%가 상승 상위권인데 이렇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숫자가 현저하게 적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290개 상승, 580개가 하락. 코스닥 쪽에서는 530개가 상승, 957개가 하락. 자,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1.7%밖에 나오지 않았다 보시면 되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지금 SCM 생명과학이 19.98%. 요거는 뭔가요? 뭐, 뭔가 악재가 있나 본데, 유상증자인가요? 이 정도 빠지는 거면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높은데,
또 다른 건 없나요? 논문 게재했다. 뭐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왜? 줄기세포 관련한 얘기인가요? 네, 유상증자 얘기 있죠. 네, 유상증자. 그래, 유상증자 뭐 좋은 얘기가 있어도 유상증자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 300억 규모이기 때문에 900억, 네, 이런 거면 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떨어졌다. 자, 아이텍. 요것도 오늘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건 좀 올라서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HN 뭐 이런 거 있고, 넥슨 게임즈, 그 다음에 아모레쥐, 이제 화장품주 또 떨어진 모습이에요. 아모레쥐하고 또 LG 생활건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LG 생활건강은 따로 보이진 않네요. 근데 GK 같은 경우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그러네요. 네. 내가 못 찾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아무튼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관련한 이슈는 저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서로 외교관 불러가지고, 네. 대사관 불러가지고 항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외교 분쟁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계속 감정고에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네, 그런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중국 관련한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리오프닝주들이 또 살짝 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은 중국을 탈출해야 되는, 네, 탈중국에 대한 어떤 기업 방침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화장품주들은 중국 쪽 의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계속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느낌이에요. 네. 그 정도고요. 자, 오늘 낙폭은 상승폭보다 크죠. 2.2%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네, 조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 하락이 조금 우세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계좌상으로 본다라면 뭐 많이 빠지면 한 1% 정도까지도 하락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정도까지 안 갔을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락 포인트를 본다면 한 0.5 정도 왔다 갔다 마이너스 네,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마 보합 빚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상승한 종목도 제법 있고요. 낙폭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시장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냥 관망하고 있다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를 사고 있다는 것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오늘은 삼성전자 하락이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2층에 또 껴가지고 매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자동차도 좀 팔고 있고요. 엔터주도 오늘 매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매도 3%나 하락했네요. 아모레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다 중국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주도 영향받을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네, 4%대 하락. 일단은 대형 화장품주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는 포스코 퓨처엠, 윤성 FNC 이런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따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쪽은 매도가 있네요. 그쪽은 또 매도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또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은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덜 올랐다 또는 아직은 올라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세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아직 규모가 크거나 그런 식으로 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수급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었고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호재를 앞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다소 의도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조정, 뭐 오늘 내일 나온 조정들은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유지만 잘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은 매수 시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세요. 네, 아직은 매수할 만한 위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늦지막히 매매 타이밍 잡아가시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해외 시장 상황들 보시면서 차근차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조정이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하긴 한데 큰 충격 없이 살짝 조정받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 자, 일단 오후의 상황들 더 보고 대응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종목들 잘 들고 가시면 별일 없습니다. 유지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이팅 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